네, 오늘은 사람인이라는 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그다음에 이제 한글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인은 이제 그 우리 해서에서 획수는 두 획밖에 안 되지만 전서로 올라가면은 이게 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죠? 뭐 옆에서 본 모습, 쭈그러앉은 모습, 그다음에 저기 그 보면은 돌아보는 사람처럼, 그다음에 손과 발이 있고 또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절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 내밀면서 약간 동냥하는 모습, 이게 다 인간사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특히 이제 이 전각전서에서 또 사람 인자가 많이 파생되는데, 이렇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있는 부분들 있죠. 이게 제가 그 부분들은 등산목이라는 이 정각가가 정각을 하면서 그 파생됐던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또 정각에서 또 사람 인자가 이미지화 시킬 때 또 다양하게 쓰이고, 또 재백석이라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진짜 가늘게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이미지가 이제는 손과 발 모양까지 나와서 말 그대로 사람의 인체를 옆에서 보든, 꿇어 앉아서 보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굽어 앉아서 보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옆에 제가 이제 당구장 표시로 픽토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마크 아시죠? 그다음에 남녀 구분되어주는 그런 픽토그램과 대표적인 게 뭐죠? 올림픽 구기 종목.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전각 느낌 나게 그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가 전각 느낌 나게 음각 같이 돼가지고 그 픽토그램을 다 디자인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여기 전각 전서에서 또는 전서에서 나오는 갑골이나 금문에서 파생되었던 걸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이미지를 어떤 모습에서, 동태라고 그러죠. 움직이면서 보여지는 동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서체 변천 과정에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인자가 그냥 꺾여서 지팡이 짚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타트, 육상에서 스타트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픽토그램화 되면은 거의 이게 결국은 원시 미가움에 가지고 있는 원형을 그대로 디자인화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대중들한테 이 기호로서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콩나물 같기도 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그런데 결국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예서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어떻게 간결해지죠. 그런데 이제 좀 이제 해서와 다른 게 뭐냐면 파책이라고 해서 파책의 각도가 둥글고 완만하면서 끝이 올라가는 것이 예서의 특징이죠. 획이 두 획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은 사람 인자 위에 뭐가 점점점 세 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청나라 시대 이제 그 서예가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이미지로 보면은 그 약간 등산하는 느낌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 한자에서 가지고 있는 획수가 없을 때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은행에서 쓸 때 한일자는 그 한일자가 아니죠. 두이자, 새삼자도 어때요? 획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너무 위조하기가 쉽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죠? 획수를 다른 그 한자로 해서, 은행에서 쓰는 한자는 달라요. 숫자가 한일자가 아니죠. 그 일자가 다른 일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인자가 획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첨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해서는 파책이 어때요? 끝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바닥을 이루죠. 수평을 그대로 가는데
어쩌다가 이제 낚싯바늘 같이 올라가는 거는 당나라 해서의 안진경 같은 호미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파책이 예서와 다르게 각도와 수평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예서는 끝이 올라갔고 또 여기 보시면은 예서 같은 경우는 점 3개 위에 획이 이렇게 굵어지는 부분은 그 금농이라는 작가가 예서를 아주 납작하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획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굵기로 끝내죠. 선생님들이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획수 없는 글씨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까늘게 써야겠어요? 아니면 번짐을 이용해서 강약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서에서 보이는 미감은 되게 이미지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예서 해서에서는 간략해지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서로 넘어갈 때 이제 먼저 빨간색으로 제가 쓸 때 여기 당구장 표시로 행서는 해서보다 좀 빠르게 쓴다. 그런 기분. 약간 사뿐사뿐하게 쓴다. 아장아장 말고 통통 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살짝 행서는 뭐야? 단일 행자죠. 걷는다는 느낌으로 가고요. 해서는 또박또박 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은데 초서는 행서와 또 다르게 운필의 속도에 중점을 두어 쓴다. 빨리 써버려야지. 확 써버려야 되는데 이걸로 천천히 그리고 있으면은 이런 필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거의 낚싯바늘 같이 슉슉 써버려야 한다. 그래서 쏜살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체가 가지고 있는 서체 변천 과정에 따라서 함축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는 이미지화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써보면 이제는 이제 습관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이제는 좀 편안해진 거죠. 처음엔 되게 어색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런 글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소리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글씨의 초성과 중성, 종성에 따라서 글씨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흐름이 있다. 단어의 흐름을 보면 글씨에 율동감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뭐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죠. 판본체여도 어때요? 고딕이어도 글씨가 똑같이 쓰는 부분은 첫 번째는 계단식이고 두 번째는 노트 과목이라고 그랬죠? 받침이 있든 똑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글씨를 모음을 길게 하니까 밑으로 쭉 흘러버리고요. 이번에는 리을을 어때요? 계단식으로 쓰니까 사자와 리을 사이가 껴버렸죠. 그 다음에 리을의 기역 부분을 길게 하고 디귿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글씨가 어떻게 되죠? 미음이 옆으로 길어지고요. 이런 조형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다 결국은 아까 말한 전서에서 파생된 이미지와 부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제 전서라는 그 상형꼴을 가지고 이렇게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직선으로 나오다가 이제 점점점 뭐예요? 곡선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글씨가 이제 율동이 생기면서 속도감이 생기죠. 또 그러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 아자를 아래아점으로 썼을 때 글씨가 생략법이 되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비어천가라든가 훈민정음 보면은 아래아점을 잘 이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래아점을 또 잘못하면은 이것이 좀 되게 비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아점을 대표적으로 그 하라, 아자, 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 글씨의 비율을 이런 걸 정각으로 새겨놓으면은 처음에 이게 뭔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사람들은 이게 아래아점으로 또 보고 또 위에 옆에 보면 사자가 보시면 어때요? 리을이 사 위에 껴있고 람자에 아자를 아래아점으로 또 했죠 제가. 그러니까 또 비율이 달라지죠. 그만큼 확장성과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 한글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 아래아점으로 표시했을 때. 근데 이제 가독성에서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아를 다 두 번 해줘야 되는 걸 수도 있죠. 다른 글씨처럼. 대신에 아자도 우리가 예서도 그렇고 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글씨가 생략되어지면서 간략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문자미로 조형미로 본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아점은 워드에서도 R을 2번 누르면 아래아점으로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예, 저만 안 줄 알았더니. 거기에 따라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또 미감은 뭐가 있다. 글씨의 점층법이 있죠. 앞에 있으면 받침이 없어도 길어질 것이고, 뒤에 밀어내려면 약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얇아지겠죠.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람자를 더 땡길 거면 사자가 양보를 해야겠죠. 이렇게 우리도 교통질서를 해야 된다. 글씨에도 교통질서를 해서 서로 다 잘났다 그러면 글씨가 멋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 보시면은 위에는 막 흐물떡 하다가 갑자기 람자는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뭐냐, 글씨를 야들야들 쓰면서 한번 힘줘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의 비율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1번, 2번, 3번 있죠. 여기 순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1번 기둥부터 썼어. 그 다음에 2번 시오 쓰고 점을 땡겨서 리을로 땡기고, 여기는 하나로 길게 해버렸으니까 그냥 결국은 2번 한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땡긴 거죠. 그 다음에 땡겨서 R을 쓰고 미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마치 식물의 뭐라고 하여튼 이미지화를 됐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필순을 바꿔서, 우리가 항상 초성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쓰기 잘 쓴 거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서 사람이라고 가독성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자에 람자에 리을을 옆으로 길게 해서 곡선 부분은 사자는 굽어지게, 람자는 리을이 약간의 담장이가처럼 그 떡잎식물이 그걸 감아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운을 달리 해준다. 방향성이죠.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뭐가 배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시옷이 2개가 새같이 쓴 거예요. 사자를 기울여서. 하늘에 있는 게 시옷이 있는데 새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기울여 갖고. 그냥 잘 봐주세요. 좀 귀엽게 좀 그냥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좀 한 거를 좀 이렇게 정상 참작 좀 해주시고. 네. 이거를 처음에는 원래 미음을 안 쓸 때는 리을하고 아만 봤을 때는 이 토라져 있는 사람을 옆에 기울 거면서 삐졌어. 왜 좀 약간 달래주는 그런 약간의 그런 걸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이제 이 물결처럼 배에 올라와서 이제 이게 약간의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는데 노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노를 하나 잃어버려서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막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각주구검이라고 하잖아요. 예. 물에 떠 있는 칼을 빠뜨렸는데 그 위치에다가 나무에다 새겼다고 해서 그게 그 위치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차용했다? 전서에서 이 상형꼴을 한글에 차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 자, 여기도 사람 보시면 어때요? 등지고 있죠? 싸웠어. 요 리을은 뭐예요? 왜 그래 좀. 예, 그리고 옆에는 뭐 싸우든지 말든지 아자는 미우면 그냥 가야겠죠. 공간으로. 여기까지 사람을 표현하면 머리 아파. 그래서 당구장 표시로 제가 전서의 상형꼴을 참고 삼아서 한글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미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서라는 그 자연꼴을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습득을 해놓으시고 이 꼴을 내 거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라는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작품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장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12년도에 한 거예요. 12년도. 그랬어요? 예, 이거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 아유.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인간 바코드라고 해놨죠, 제가. 그래서 왼쪽에 우리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마트에서 사면은 줄 서 있잖아요. 계산하려고. 네. 그러니까 띠띠띠 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게 꼭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바코드도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QR코드지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사람과 우리 자형을 그대로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런 거를 참고를 했을 때 이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뭘래요?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애기들 데려갖고 이제 같이 줄 세워놓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악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뭐부터 그린 거예요? 먼저 기둥부터 막 한 거예요. 막 길이를 막 달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으로 간 거죠. 이게 결국은 픽토그램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 여기 뭐냐면 사람이 여기 보면 애기가 또 이렇게 있어. 이거 씌워보면 몇 명인지 퀴즈 낼까요? 총 몇 명인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쭈그러앉은 사람 밑에 여기 막 이게 이제 생로병사를 좀 한 거죠. 여기는 지금 아들인데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있어. 잘 느껴지나요? 콜록콜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 보면은 막 양반이 신발 신으면은 막 무릎 꿇고 막 앉으라고 막 그 밟고 가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맨 뒤에 이제 저 약간 여기 밑에 네모지고 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예요. 복부비만 셀룰라이트 많은 저. 이렇게 다양한 그 구조를 이 전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인자의 상형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입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 왔더라고. 50만 원에 팔으라고. 그래서 아니 결정을 내가 하는 거지 뭘. 그래서 내가 안 팔 건데요. 그랬더니 안 되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 하여튼 그렇죠. 그때는 벌써 30 초반이었는데 약간 버릇없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12년 작품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그때의 느낌과 또 이때는 뭐냐면 제가 이응로 미술관을 자주 갔을 때예요. 선생님들 모를 때 혼자 외로울 때 그때 이제 군상을 봤어요. 이응로 선생의 군상.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또 동심이라는 작품 묵지회 때 할 때 여러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 뭐 말뚝박기, 숨바꼭질, 그다음에 내 사랑 소독차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군상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군상의 그 발상은 뭐예요? 이응로 선생이 어떤 사건을 보고 군상을 작품했다. 퀴즈 여기서 퀴즈. 어떤 대한민국의 사건을 보고 그 군상 시리즈가 나왔어요. 예. 어제 하늘로 떠난 전두환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광주 5.18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 시청 광장에 쓰러지는 그 광주 시민을 보고 그 모습을 다양한 자세와 그걸 작품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평화라든가 이런 한자에도 그 이응로 선생의 글씨에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요. 글씨인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 우리 예전에 2년 전에 비엔날레 때도 제가 올라가서 설명했던 그건데요. 예, 도립미술관 가가지고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인이라는 옛날의 원시미감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화장실 이런 거 볼 때 그냥 그냥 당연히 봐왔던 건데 오늘 한번 다시 보면 어때요? 예, 남자는 여자 화장실로 안 갈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이미지로 모든 거를 간략하게 표현한다. 이게 함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굴을 정밀하게 그냥 솜털 하나까지 그리는 초상화가 있는 반면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고 만국의 공통어잖아요. 우리가 그 뭐 농구라고 해가지고 딱 그러면 농구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농구의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슈팅하는 모습만 딱 해도 양궁도 어떻게 해요? 이미지 완전히 생각나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화장실이든 어디 교실이든 이미지를 말 그대로 여기 가면 뭐가 있습니다라고 체육관 표시든 뭐든 이게 다 픽토그램에 디자인화 시킬 수 있는 원시적인 미감이 그냥 나오진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이렇게 작품을 하는 이런 미감도 이응로 선생의 미술관 가서 이런 군상 시리즈도 보면서 감명을 받고 또 그걸 보면서
다시 이 전설하는 이 갑골문이나 금문에 나타나는 상형골을 그대로 이입시켜서 저는 인간 바코드라는 작품을 하게 됐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보시면은 이 작품을 하게 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상품에 붙은 바코드 그 가격들을 알 수 있다. 나는 과연 우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고, 사람 인자의 다양한 형태와 자형을 토대로 점과 선만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여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의 다양한 동서의 형태이고 멀리서 보면 바코드 모양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고암 이응루 선생의 다양한 군상의 표현 작품과 석창호 선생의 20km에 나타난 선의 다양한 선진들을 참고하였다. 이분 석창호 선생도 유명하시죠? 예. 두 분 선생의 간단한 선질의 강한 에너지와 더불어 자유로운 필선들의 표현들의 경외심을 감출 수 없었고, 이번 청년미술제 2012년도 했던 미술제 통해 작품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 하면서 이제 몇 년도인지 어제 14년도인가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도 이 이미지화 해가지고 세월호에 잠기는 작품을 해서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트쇼 때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래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사건 사고가 안 벌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고암 이응무 선생은 광주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사건을 작품화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그리고 다시는 벌어지지 말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는 현상들, 또 천안함 용사라는 작품을 2010년도에 해가지고 그 순국한 장병들의 얼굴을 새기고 이름을 새겨서 수원 서해박물관에 전시할 때, 그 전시가 끝난 다음에 블로그를 보고 그 대전에 그 중사님 그 유가족들이 이거 도장을 좀 받고 싶은데 했더니, 저는 그러지 말고 다 갖고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안함 유족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평택 이암대 천안함 그 기념 거기서 이렇게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그 작가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공론화 시키고 이런 이슈화 되기 전에 이렇게 작품화 시켜서 어떤 그 것들을 좀 돌아보는 것들을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의 하나의 또 소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체의 이런 변천을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조형 감각이라는 거예요. 조형이 깨지는 순간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글씨를 제일 잘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궁체겠죠. 줄 맞춰 쓰고. 근데 이제 그 미감은 미감대로 인식을 하되, 이렇게 그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 사람의 어떤 그 군상이라든가, 그래서 혹시 또 이응루 미술관 가셨을 때 군상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때 들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반가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의 그런 부분을 작품화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고, 저도 이걸 다시 상기시켜서 이게 교육의 자료로 쓸 수 있어서 또 좋고요.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건 사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꾸 뭘 깨야 되냐, 조형 감각을 깨고, 조형은 이 정도만 쓰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없나? 막 찾으셔야 돼. 그래야겠죠? 그래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고, 좋은 글씨 자연꼴을 찾아서 내가 뭐 캘리를 하든 서예를 하든 또 문자 디자인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또 간판을 쓰든 간에,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자형들은 결국은 뭐냐, 옛날 사람들이 다 했었어요. 내가 천재인 마냥, 내가 뭐 잘 나가는 작가인 마냥 이렇게 의시되지만 찾아보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응루 선생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야속할 때가 있어요. 아우, 너무 아이디어 많이 갖고 계셔서. 벼루에 내가 먼저 판자랐더니 이미 판 사람이 있고, 간판집도 하셨고, 한학도 하셨고, 서예도 하셨고, 문인화도 하셨고. 그래서 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이응루 선생의 일대기를 보면 후반기 쪽 말고 전반기 쪽,
그 문자 추상을 하기 그까지의 베이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근데 결국은 다시 먹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 어떤 대단하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결국 먹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장르별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인자라고 보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게 작품화에 연관된다는 거니까 또 다르시죠. 받아들이시는 것들, 새로운 것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생각이 곧 아이디어가 곧 작품화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화되면 그게 이제 공유화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서체 변청 과정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아까 쓸 때도 그냥 그리듯이 새기지 말고, 특히 전서 쓸 때는 막 수전증 있는 거 떨면서 막 벽에 새긴다고 막 뼈에 새긴다고 막 쓰셔야 돼요. 막 찍찍 긋지 말고 막 떨면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소설절에 지나서 이렇게 좀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또 이 좋은 뷰를 보면서 이런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이미지화 됐고 문자화 됐고 기호화 됐고, 이걸 우리가 또 사람 인자로 또 정립화돼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문으로 또 사람이라는 글씨 한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쓰고 있다. 특히 사람이라는 우리 한글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발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엄청난 사람이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선생님들이 막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알려준 것만 가지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예요? 안주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술자리에서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날씨에 이런 이론 수업을 말 그대로 많이 쌓으세요. 마음에 말 그대로 쌓아서 나중에 적금 붙듯이 나중에 막 풀어날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돼. 와가지고 정말 글씨가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문자가 막 나한테 막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너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사람 인자의 변화 패턴,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따님이 디자이너잖아요. 윤정쌤. 이런 거 보여주면 아마 발상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없는 디자인을 하라 이거죠. 그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재능적인 것과 그런 것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멋진 작품을 할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작은 글씨를 쓰더라도 그냥 찍찍 옮기지 마세요. 자꾸 찍찍하니까 쥐 있나 보네.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야. 작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려고 하면 떠는 수밖에 없어요. 마치 종이로 우리가 붓에다 쓰지만 이걸 뼈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